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사연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물론 아들이 보고 얘기하죠. 제목: 내가 버렸던 아들이 이제 복수를 하려나 봅니다. 절대 용서는 못 받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식의 가슴에다 대못 수천 개를 박은, 아니 그냥 죽을 죄를 지은 큰 죄인이자 엄마인데요. 그래도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모든 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혹, 아니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부디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짧게, 그리고 고해 상사 그린 만큼 정말 부끄럽지만 아무 숨김 없이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 그대로 솔직하게 다 쓰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40살, 남편은 43살이에요. 그리고 고2 아들과 18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큰애가 엄마인 저한테 복수를 하려나 봐요. 사실 제목에서처럼 제가 실제로 버린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버린 거 맞아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랬죠. 언제나 늘 이 아이를 저주하고 미워했으니까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희 아들은 엄마인 저와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다 제 업보죠.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이 아이를 낳았고 이후 제가 키우긴 했지만 정말 미웠습니다. 맞아요. 미친 거죠. 그냥 걔 미친 또라이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아이를 그토록 미워했으니까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지요. 그래도 굳이 변명을 좀 하자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엄마가 됐던 거고, 거기다 언제나 항상 퇴근이 늦는 남편,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만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독박 육아에 지쳐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이 어린 게 배고프다고 우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 시간이고, 아니 막 반나절씩 거실에 방치했죠. 그래놓고 저는 저 혼자 방에서 울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이 미친년이 정녕 엄마가 맞나 싶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둘째가 찾아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죠. 차별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언제나 딸아이가 최우선이고 아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뒷전도 아니에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니까.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큰아이가 8살 때, 즉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때 하루는 학교에서 쪽지 시험 100점을 맞았다며 지 딴에는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엄마 품에 안기려고 달려왔던 이 아이를 엄마인 제가 소리를 치면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아들은 저에게 두 번 다시는 자기 성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찢어 죽여버리고 싶네요. 저를. 그리고 이건 아마 11살 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그해 어버이날 학교에서 만든, 엄마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 카네이션, 아이가 제 앞에서 직접 했던 말이에요. 엄마를 위해 만들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던져버렸죠. 예, 맞아요. 애 보는 앞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그랬어요. 아이가 말이 점점 없어지나 싶더니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아세요?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제가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유, 이제 귀찮지 않겠구나.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고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씩 후회를 합니다. 그때의 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실 이 문제로 남편과도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딸아이만 더 이뻐했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오직 둘째에게만 맞춰졌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말로 상처를 줬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들 말이죠.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바르고 누구보다 엄마를 좋아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왜 그토록 미워하고 매일매일 증오를 했는지
그러다 다시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됐을 때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좀 많이 늦었지만 조금씩이나마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거부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에 화를 냈고 아들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참 멍청했습니다. 아들 마음도 몰라주는 게 엄마라니. 그래도 참 미련했던 게 그냥 기다리면 다 될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사춘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마음을 열 거다. 등등등. 이런 미친 기대를 하면서 또 몇 년을 그냥 보냈는데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만 가더라고요. 그 증거로 최근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하나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없을 때 방에 살짝 들어가 용돈으로 쓰라고 제가 5만원짜리 한 장을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식탁 위에다 다시 올려놨네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거기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 자기가 알바를 해서 그 돈으로 갔고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말하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지 아빠한테 받아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평소에도 용돈을 안 받습니다. 주면 안 받아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준다 해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절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의 눈에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노려보고 화를 내고 분노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시체의 눈을 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남편이 시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급한 마음에 한 번은 가족 전체가 모여 대화를 시도했는데 오직 아들 혼자만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뭐라도 좋으니까 아니 그냥 엄마고 뭐고 쌍욕을 해도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뭐라도 말을 했으면 아니 말 아니고 감정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무 토막 같아요. 사람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굳이 말을 걸면 대답은 해요. 그런데 이건 대화가 아니죠.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습니다. 혹시 용돈 필요해? 없어도 됩니다. 요즘 힘든 거 없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아무 감정 없이. 거기다 둘이 같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저요 정말 엄마 자격 없고 아들에게 큰 죄 지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사랑해주고 또 잘 지내고 싶어서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자 했는데 거부를 하네요. 죽어도 싫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아이도 성인이 되는데 평생 저 안 보고 사는 건 아닌지. 물론 저 같은 년이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슬프고요. 저 때문에 남매 사이도 안 좋고 남편도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런데도 뭐 어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그조차 허락을 안 합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바로 문 닫고 죽어라 공부만 해요. 남들은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 공부가 마치 나를 떠나려는 그런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느껴집니다. 공부하는 게 무서워요.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제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글에 심기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 1번. 와 진짜 이 카네이션 아니 지들이 피임 그지같이 해놓고 감히 누굴 탓하고 원망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단언하는데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네 아들한테. 알겠어? 당신은 빌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2번.
너 따위에게 해줄 조언 같은 건 없습니다. 어릴 땐 싫어해놓고 왜 지금 와서 지랄이에요? 이제 슬슬 다 키워가니까 뭐 떨어질까봐 무섭습니까? 어릴 땐 손 많이 가서 귀찮았는데 이젠 다 컸고 님도 안정이 됐으니까 뭐 오순도순 잘 지냈으면 싶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보기에 당신 아들은 니들이랑 연 끊을 준비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네 손을 떠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딸내미나 끼고 살아라. 알겠냐? 3번.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특히 카네이션 던졌다 이거 소름 끼쳐. 정말 그때 받은 상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네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잘 들어. 너는 살인자야. 아들의 영혼을 죽인 살인자. 그렇죠. 4번.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솔직하게 다 쓴다 해놓고 아들 괴롭힌 건 몇 줄 적지도 않았네. 그 긴 시간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내 상상 정도는 아주 가볍게 초월하겠지. 아이의 인격이 변해버린 거 그거 다 너 때문이야.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후회가 되고 그래? 늙어 뒤질 때 아들이 뭐 돈 안 줄까봐 그러는 거냐? 어디서 감히 용서를 구하려고 이 버러지 같은 게 칵퇴. 5번. 솔직히 말해봐. 이 글에는 절대 담아내지 못할 그 무시무시한 일이 엄청 많았지? 그렇지? 추가. 많이 혼나네요.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도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사과를 해봐야겠죠. 후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가 2.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애들 먹일 아침을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나가고 없네요.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열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냥 제가 감수하고 짊어지겠습니다. 많이 혼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 뭐 우울증이고 뭐고 뭐 사람이면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실수라고 말하기도 너무 큰 죄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거든. 사과는 타이밍이야. 너무 늦었죠. 상처가 뭐 골맞다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꼬매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죠 옛날에. 자식 마음에 독을 품게 하는 것들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독도 아니야. 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자식의 영혼을 죽인 거야.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에이.